최장 닷새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경남 지역의 다채로운 축제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질병에 걸리거나 과로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기는 험난합니다. 준혁신도시에서 복합행정타운까지 무산된 창원 회성동 지역에 다시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보관할 곳이 없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 육성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 곳곳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축제들이 준비됐습니다. 그 축제 현장을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약재로 사용하는 천여 가지 약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의학 체험과 체질에 맞는 약초 음식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체질 검사도 하고 침도 맞고 소민에는 사과, 따뜻한 음식, 생강, 고추 이런 게 좋다고. 올해 15회를 맞는 산청 한방약초축제.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세교정과 아토피 증세를 치유하는 한방치료법도 선보입니다. 한방떡 만들기는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두드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밌었어. 다 먹었던 거는 그다지 맛있지 않은데 내가 저가 만드니까 더 맛있어요. 전국 수박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함안에서는 수박 화채 200인분을 담은 초대형 그릇이 등장했습니다.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함안 수박은 올해도 풍년을 맞아 6kg에 2만 원 수준. 수박 빨리 먹기와 수박 머리에 이고 달리기 등 수박 체험에 관광객들은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함안 수박이 이 경남 일원에서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또 이 수박 맛있고 당도가 높으니까 와서 수박 먹으니까 시원하게 좋습니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경남에서는 창원 마산 가고파 축제와 김해 가야 문화제, 합천 황매산 철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세계 노동절인데요. 일을 하다 디스크가 걸리거나 과로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 작업장. 고개를 숙이고 용접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작업합니다. 이런 반복이 35살 강선영 씨의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강 씨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나 이런 데 쓰는 부분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 주장으로 해서 올리는 그 자체가 조금 부당하지 않나. 18년 차 우편집배원 최윤동 씨는 1년 넘게 병원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 배달을 가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주당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으로 삼는 60시간에 2시간 모자란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이유였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최 씨. 많은 업무량 그런 걸 봤을 때는 20분, 30분 만에 빠르게 밥을 먹고 또 바로 배달 나가고. 질병판정위원회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율은 절반 정도고 뇌심혈관 질환은 더 까다로워 22.6%에 불과합니다. 열 몇 건씩 넘어갈 경우에는 볼 때 인원들한테 시간적으로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산재 입증 책임은 오로지 노동자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수행해 온 업무를 모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수행해 온 업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험난한 산재 인정으로 노동자들은 질병 치료에다 생활고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준혁신도시에서 복합행정타운까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끝내 무산된 곳이 창원 회성동 지역인데요. 이곳에 다시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옛 마산시에 만들기로 했던 준혁신도시를 포기하면서 복합행정타운을 약속한 곳입니다. 개발이 예정되면서 5년 동안 주택 거래나 주택 개보수가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 땅 범위 내에서 활용할 건데 왜 자꾸 시에서 묶어놓고 정부에서 묶어놓고 이래가지고 이 꼼짝 달싹을 못하고 내 너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애초 계획은 법원과 검찰을 비롯해 세무서, 보훈지청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 그러나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복합행정타운에 들어올 기관 수가 줄어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끝내 지난해 9월 개발을 맡았던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까지 해제되며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탓에 창원시가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업 타당성을 새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중근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3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기 배분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에는 10년을 끌어온 회성동 개발의 방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보관할 곳이 없어 창고 바닥에까지 둬야 할 처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긴급 수매에 나섰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저장고입니다. 대형 저장고 9개가 이미 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은 벼를 담은 포대는 창고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바닥에 보관할 경우 습도 조절 등이 안 돼 벼의 상태가 상할 수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차니까 나올 때는 야적밖에 안 되니까 그 위험 부담을 감고 야적을 하는 거죠.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쌀 재고량은 113만 4천 톤. 지난해 같은 기간 재고량 101만 5천 톤에 비해 11만 9천 톤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 지난 2005년 80.7kg에서 지난해 65.1kg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남 지역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4.5%가량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한 생산비 절감비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축하고 있는 거를 잔류공을 지금 가지고 그냥 이대로 자꾸 밀고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쌀값 하락 방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이번 달부터 쌀 7만 7천 톤을 추가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쌀 재고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쌀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을 통해 가공식품으로 사용되는 쌀은 한 해 전체 생산량의 0.03%도 안 됩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떡공장. 주변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로 하루 70여 종의 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밤새 만든 떡을 전국 18개 직영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이렇게 소비하는 쌀이 지난 한 해만 512톤이나 됩니다. 80kg 기준으로 쌀로 했을 적에 찹쌀이 2천여 가마, 맵쌀이 7천여 가마, 그래서 한 9천여 가마의 쌀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모두 사주니 재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떡 공장에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주 쌀을 파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즉석 가공밥 시장 성장세도 쌀 가공식품의 성공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쌀 소비량은 줄지만 즉석 가공밥 시장은 지난해에만 쌀 4만 1,000톤이 사용돼 해마다 9%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쌀 가공식품을 통한 쌀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역 농협 위주로 전국 10여 곳뿐이고 소비량도 연간 1,200톤에 불과해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의 0.03%도 안 됩니다. 가격 단가가 높다 보니까 쌀 가공 쪽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농협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출근길에서
수사 대비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도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수사 상황이라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그 결과를 오는 14일까지 보고하도록 시군교육지원청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은 14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 도의회가 요구한 답변 시한인 6일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보다 0.2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09% 상승했고 동남권에서도 부산시는 0.02%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돼 가계의 학교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남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은 김성일 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창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의 올해 재정 자립도가 37.4%로 나타나 전국 평균 45.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낸 올해 지자체 통합 재정 계율을 보면 경상남도의 재정 자립도는 34.2%였고 8개 시지역 평균은 29.8%, 10개 군지역은 평균 9.4%에 불과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40%로 가장 높았고 양상시 35.6%, 거제시 34% 순이었으며 하동구는 7.2%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